네, 안녕하세요. 빵형의 잘하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토브 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각 팀마다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물밑 작업 그리고 선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각 팀에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는데, 아무튼 이번 스토브 리그도 굉장히 다양하고 팬들한테는 좋은 소식,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는 팬들한테 또 안타까운 소식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스토브 리그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 시즌을 이제 향한 10개 구단의 선수 영입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FA 선수 정보를 요약을 해보면요, 신규로는 12명의 선수가 자격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재자격은 8명, 자격 유지를 한 선수는 14명입니다. 그러니까 FA로 자격을 얻은 선수만 총 34명이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자, 먼저 주요 FA 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준우 선수가 롯데에 잔류를 했습니다. 4년 보장 금액 40억이고요. 인센티브 총액 7억에 계약을 했고요. 15시즌 동안 1616경기에 나와서 타율이 3할, 1812안타, 196홈런, 888타점을 기록을 한 롯데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 4년간 시즌 평균 136경기 출전에 평균 타율이 3할 1푼 1리, 장타율이 4할 6푼 8리, 출루율이 3할 7푼 1리, OPS 0.839로 성적이 굉장히 뛰어났고, 특히 이제 공격 쪽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롯데가 전준우 선수를 잔류시키지 않았나. 전준우 선수를 기조로 공격력을 이제 엔트리, 그러니까 라인업을 짜야 될 정도로 전준우 선수가 빠지면은 공격 쪽에서 힘을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준우 선수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금액 차이가 확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전준우 선수는 롯데를 좀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인지는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타팀 제시액이 그야말로 마음을 요동칠 만큼의 금액 차이는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전준우 선수가 롯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안치홍 선수가 롯데에서 하나로 이적을 했습니다. 4년간 보장이 47억이고요. 옵션 8억 원을 더해서 총액 55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가 붙습니다. 4 플러스 2년, 그리고 총액 6년 계약인데요. 이후 2년 계약에 뮤추얼 옵션이 발동이 되고요. 연장 시 2년 보장이 13억, 그리고 옵션에 4억이 이제 따라 붙고요. 총액 17억의 계약입니다. 다 합치면 얼마죠? 72억입니다.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하나가 영입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가 배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치홍 선수가 처음에 FA 1차로 롯데 간 것보다 지금 두 번째 FA 금액이 훨씬 더 조건이나 금액도 굉장히 커진 모습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안치홍 선수는 이적을 택하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가 안치홍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전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겠다, 그러니까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홈런 타이틀 차지한 노시안 선수 있죠. 그리고 최은성 선수 있죠. 거기다가 안치홍 선수 가세. 그러니까 중심 라인업이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가 뭐 클린업에 들어갈지, 아니면은 뭐 2번에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5번, 6번에도 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을 노려서 하나가 적극적인 영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수네요. 자, 김재윤 선수가 KT에서 삼성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 조건은 4년에 계약금 20억, 연봉 합계 28억, 인센티브 합계 10억, 최대 총액이 58억이니까 김재윤 선수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이적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윤 선수의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은 KBO 리그 통산 481경기, 44승 33패 17홀드, 169세이브를 거뒀고요. ERA가 이제 3.58. 앞선 그 세 시즌 연속 30세이브를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리그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무리 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높이 평가를 해서 삼성이 김재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김재윤 선수도 굉장히 뭐 만족할 만한 조건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삼성도 좀 최근에 이제 불펜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올해가 한국 나이로 41, 42, 네, 굉장히 이제 나이가 됐죠. 그리고 뭐 오승환 선수 삼성의 상징적인 선수죠. 네, 그리고 뭐 한미를 경험한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오승환 선수 나이도 있고 여러모로 필승조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지현 선수 앞쪽이나 앞쪽에 나오는 투수 로테이션을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기가 언제이냐일 뿐이지 은퇴 시점이 어느 정도는 가까워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삼성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김재윤 선수를 발빠르게 영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 아마 불펜 쪽으로 갈 거예요. 필승조 쪽으로. 다 좋은 선수들이죠. 네, 다 좋은 선수들이고 시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들 매력적인 카드인데, 아무래도 뭔가 공백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팀이 그런 팀들이 영입한 쪽에 저는 잘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하나가 잘 영입을 했다. 롯데는 기존에 있는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과 하나는 정말 필요한 선수들을 잘 영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김재윤 선수는 처음 FA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김재윤 선수는 조금 나름 긴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김재윤 선수는 워낙 이번에 스토브리그에서 아마 영입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각 팀마다 표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좀 편안하게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전준우, 안치홍 선수는 이제 두 번째 F이니까 아마 그렇게 큰 긴장을 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2차 드래프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차 드래프트가 2011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KBO에서 2021년 10월 26일 KBO 이사에서 퓨처스 FA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2차 드래프트가 중간에 조금 멈췄었거든요. 퓨처스 FA를 통해서 이적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이제 7월에 KBO 이사회가 2차 드래프트를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부활이 됐는데 좀 관심이 많았었죠. 왜냐하면 FA 이상으로 2차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대여급의 선수들, 그리고 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이제 대거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2차 드래프트에서 여러모로 충격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네. 1라운드 1순위로 드래프트 최대요 최주환 선수가 SSG에서 키움으로 유니폼을 바꿔 입었습니다. 자, 최주환 선수는 원래 2020년도에 12월에 SK랑 4년에 42억 원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좀 부침이 있었지만 올해 이제 홈런을 20개를 때리면서 약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SSG가 보호 선수 명단에 넣지 않고 2차 드래프트로 풀었었는데 키움이 바로 지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1라운드에서 LG 베테랑 자완 불펜 최성훈 선수가 삼성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2라운드에서 키움 불펜 양현 선수도 삼성이 재빠르게 영입을 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불펜이 워낙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괜찮은 전력 보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KT 위즈인데 KT 위즈는 1라운드에 삼성의 오규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자, KT는 마무리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뭐 박영현 선수라든지 그 앞쪽에는 손동현 선수, 이상동 선수, 굉장히 젊은 불펜들이 급성장세를 이뤘기 때문에 김재윤 선수 보내고 오규민 선수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는 있지만 서로 트레이드를 했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KT가 그래도 오규민 선수는 즉시 전력감이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는 좋은 선수를 데려왔고, 자, 그리고 하나가 이번에 4라운드로 베테랑 김강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좀 이슈가 되는 게 김강민 선수인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SK 입단해서 3시즌 동안 원클랩맨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적. SSC하고 김강민 선수가 은퇴 시점을 조금 조율 중이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자, 그런데 2차 드래프트로 풀렸고 하나가 발빠르게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시점을 조율 중이었는데 2차 드래프트로 나왔다. 요거는 양쪽 입장을 좀 들어봐야 돼요. 네. 이게 어떤 과정으로 전개가 됐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하나가 그동안 리빌딩 했었잖아요. 작년에 최은성 선수 영입했죠. 자, 그리고 올해 안치홍 선수 영입, 2차 드래프트에서 김강민 영입은 내년 시즌에는 윈나우 기조로 봐야 되겠죠. 이제는 윈나우 버튼을 눌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일단 삼성이 이번에 FA랑 2차 드래프트에서 좀 잘한 것 같아요. 마무리 김재윤 영입했고, 그리고 2차 드래프트에서 자완 볼펜 최성훈, 그리고 이제 양현 선수 또 불펜으로 쓸 수 있는 불펜을 대거 영입을 했기 때문에 삼성 나름 괜찮은 스토브 리그를 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나도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도 안치홍 영입,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다. 그리고 자, 베테랑 김강민 영입이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일단은 윈나우 버튼을 눌렀다. KT는 워낙 젊은 불펜들의 성장세가 가파르니까 그 부분을 믿는 불펜이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T는 뭐 우비민 영입은 그냥 뭐 쓸 수 있다. 즉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보면은 하나,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나가 잘 지금 스토브 리그를 따뜻하게 보내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2023, 2024 스토브 리그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또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영에 잘하자.